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제가 좀 여유가 없어서 간략하게 좀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증시가 이제 올라갔고요.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좀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6% 가까이 올라가면서 진행되었고요. BHI도 10% 가까이, 오르비텍도 13%,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분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소식 때문이었고요. 어제 그죠?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어제 새벽인가요? 근데 이제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이제 원전 수출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고요. 사실 어제 제가 보았을 때는 이 MOU에 대한 내용이 뭔가 구체적인 수출 협력에 대한 방안보다는 어떤 수출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혹은 이제 핵 비확산이라는 그런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가는 협약이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보다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계속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한번 MOU 체결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 원전에 대해서 수출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었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체코도 화답을 했습니다. 한미 원전 수출 협력에 대해서 이 MOU 체결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래서 계속 최근에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많이 했고요. 체코가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내 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이 정책이 사실 여야가 180도 다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원전을 공급받는 이 체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다행히도 이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야가 같이 좀 합심을 하는 듯한 모양새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코 방문을 해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는데요. 이 민주당이 이제 창원시장이라고 할 수, 아니 창원의 이제 국회의원, 창원시 시장이죠. 네, 허성무 이 의원이 지금 이제 민주당 내 친원전 분위기에 대해서 확대를 위해서 힘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창원 내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관련 산업들이 대부분 이 핵심 이 부분이 원전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다른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의원들이 나왔다. 이제 본인의 그런 이 의견을 저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에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한다라고 하니 3월에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우리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하나가 크게 지금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이제 시간의 거래는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2만 100원으로 조금 더 올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후반에 대한 그런 이제 이 힘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장 초반에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는 좀 이제 중간에서는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월요일부터 해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했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온 게 아니라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식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100%라고 또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이제 시간을 끌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대했던 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호재로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지금 증시에 대한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계속 분석을 해드리는 대로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도 2,500선으로 뭐 지키긴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380억으로 크게 매도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가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인 기관이 모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오긴 했지만 언제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이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도 연기금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매수하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이 코스피에 대해서는 조금 이 증시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증시가 떨어졌는데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올라가 준 그림이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지재권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만간 이제 곧 결론이 날 거다라는 기대감에 대한 소식이 있었지만 100%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말 계속 이제 시간이 끌리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오늘 상승에 대한 힘이 동력이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소식이 나오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이게 설 전에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인데 설 이후에 또 애매한 시간에 나오게 되면 조금 이 증시에 대한 상승분이 좀 떨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이 2만 원대를 충분히 빠르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정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재권에 대한 해결 말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SMR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서 좀 대규모의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 거. 그리고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에 대한 입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제조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설명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협약하는 것들은 사실 트럼프와 협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트럼프는 그린란드도 무력을 사용해서 미국이 이제 그린란드를 구입하도록 지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요. 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윈윈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야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분명히 제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트럼프에 대한 입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 일단 오늘까지는 흐름은 괜찮았지만 아직은 방심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별 거래는 뭐 당연히 좋았습니다. 2천만 주 정도 터졌고요. 사실상 이제 2천만 주 터지면서 쭉쭉 뻗어나가면 좋겠지만 아까도 보았듯이 장 초반에 거래 대부분이 터졌고 중간 이후부터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웠고 월요일에 대한 움직임과 그런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재권 해결에 대한 이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는지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 75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47만 주 매수했는데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가 많은 매수 진행했고요. 금융 투자는 좀 빠지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투자자가 다시 크게 매수를 했는데 이대로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매수를 해주는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본격적으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시작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우리 12월에 큰 악재 이후에 지금 이제 다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회복되어서 괜찮긴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증시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증시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 우리나라의 원달러에 대한 환율을 보더라도 지금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당국 쪽에서도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1465원으로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1440원대까지 바짝 떨어져서 괜찮을 것 같다가도 다시 이 한 주 동안 환율이 다시 올라왔고요. 1470원대를 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환율이 상방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그냥 뭐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떠나서 이제는 이 원자재에 대한 이 달러 수입 원자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이 국제유가와 천연가스가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이고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하는 지표들인데 지금 뭐 국제유가 75달러까지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도 3.8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도 올라가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이제 이중고가 겹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좀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69%로 4.7% 근처까지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죠.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생각을 해서 이제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고 우리나라와 이 국채금리 간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분명히 떨어지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 그렇다고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저런 위험 자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금리가 이 달러를 계속 고금리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에 대한 반응도 살펴야 된다. 일본은 지금 몇십 년 만에 월급을 인상하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1월 23일부터 해서 회의가 열릴 겁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 왜냐하면 엔화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엔달러가 157.8로 지금 이 5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1년 대비해서도 이전에 이 금리를 높였던 그 지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23일에 올리지 않는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계속 저렇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 이후라도 뭐 3월이라도 올릴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계속 불리한 입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러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소식과 그런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한 협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고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또 이제 사우디라든지 베트남에 대한 시장을 공략해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해상풍력, 뭐 LNG 가스터빈 이런 대규모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증시와는 별개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 두 개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증시가 엄청나게 코로나 때처럼 크게 떨어진다면 당연히 이런 상승분도 이겨내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급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서서히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 근데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을 믿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날 때마다 일부 비중을 계속 덜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가격이 뭐 3만 원, 4만 원 요때까지 생각을 했다면 사실상 지금 증시가 우리가 길게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한 입장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코스피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호재로 한 번씩 이렇게 주가를 뻥뻥 띄워줄 때는 비중을 조금씩 덜어 나가면서 우리의 이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 나가자. 그래서 끝까지 가볼 만한 그런 자산들은 가져가고 일부 이제 익절해서 만약을 대비하는 자산들도 만들어 놓으셔라 라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수원과 이제 분쟁을 하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CEO가 사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CEO가 계속 우리에게 딴지를 걸었고요. 더럼 CEO였나요? 네, 패트릭 프레그먼이네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는데 한미 원자력 수출 MOU 체결 하루 만에 이제 사의를 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뭐 사임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좀 있고요. 뭐 사임 이유는 유럽에서 가족들과 또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떤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정책이 바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장이 바로 이제 CEO가 임명될 때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CEO가 누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의 추후 전략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에너지부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표현을 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또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수출 신고를 하라라고 계속 동일한 그런 내용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 될 건데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또 이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대로라면 이제 체코 원전 협의 전에, 그죠? 본계약 전에 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지재권이 해결되고 체코 원전 수주하는 게 당연히 우리에게 베스트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계속 걸면서 이 3월에 본계약을 하면서 웨스팅하우스 합의가 질질 끌리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MOU 체결을 한 것은 지재권에 대한 해결의 완벽한 소식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월요일은 제가 휴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화요일에 이제 장이 열리면 또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리스크와 이런 이제 기회를 노리면서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